친구들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제 얘기 같다고 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가해자 친구들에게 복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제적 얘기예요? 중학교 2, 3학년 때,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방법도 비슷하고? 거기 나온 것처럼? 네, 비슷했었던 거 많이 맞기도 하고 고데기로 화상도 입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그 장면이 너무 잔인했거든. 네. 말도 안 돼. 아니 몇 명이 이렇게 두 명이 네. 지금은 어떻게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 확인해 봤어요? 찾아가 보게 되지? SNS를 봤는데 네. 단체 뭐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죠, 진짜. 소름 끼치기도 하고 좀 그런 너무 화가 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그냥 그 친구들 입장에선 제가 싫었던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제가 겉모습이 되게 키도 작고 되게 말랐고 왜소하고 처음에는 네, 이래저래 이제 500원씩, 700원씩 뭐 이렇게 빌리다가 돈을 빌리다가 점점 자기들이 밀어놓고서는 내가 불쾌하니까 너 나한테 10,000원 줘야 돼. 아니면 너가 셔츠를 해야 되는데 너가 거절했고 같이 등하교를 안 했으니까 30,000원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돈을 가지고 가는 횟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금액도 커지고. 네. 근데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보면 그 가해자들이 네. 약간 돈도 많고 잘 놀고 그래. 소위 막 일진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어떤 타겟을 잡아서 막 괴롭히는 건데 그 친구들은 어떤 류의 사람들이었어요? 1층도 아니고 모범생도 아닌 어중간한 애들? 폭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쯤에 본격적으로 주먹으로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그걸 어디서 때리는 거야 도대체 그런 폭력을? 자기 집에서 집으로 불러서 데리고 가서 자기네 집으로 불러서 안 간다 그러면 되잖아. 안 간다고 하고 하면은 이제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한테 찾아가서 해코지 하겠다고 세상에. 해가지고 그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를 왜 그러는 거야? 그냥 너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라는 걸로? 그때 자기가 그냥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학교 폭력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니까 손으로만 때린 게 아니고 고데기로 지지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심한 흉터가 온몸에 남아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흉터 있고요. 이도화상 입어가지고. 말도 안 돼. 네, 오른쪽 팔이 여기 이렇게 찝혀가지고 가열된 판고데기에 너무 아팠을 거야. 5분 정도 지정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거야. 왜? 아우 나 진짜 진짜 버려 진짜. 네. 그럼 지금 그래서 긴팔 입고 나온 게 네, 맞아요. 화상 때문에. 그거를 볼 때마다 생각나죠. 저도 생각나면 계속 울게 되고 가족들도 그거 볼 때마다 욕만 하시니까. 너무 미안해요. 혹시라도 괜찮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볼 수 네네. 있을까요? 볼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네네, 불편하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상처가 아직 있어요. 어머 여기에 어머나 세상. 뒤로 집었겠다. 어머 여기랑 여기 이게 그때 생긴 흉터예요? 세상에. 맞아요. 이렇게 잡은 거지.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은 거네요. 그렇지. 맞아요. 기분 나쁠 때는 뾰족한 포크라든지 네, 포크로 막 몸을 정수리부터 다 찌른다든지 정수리부터? 지금 그냥 팍팍 찔렀나 봐. 그냥 찔리고 보이는 대로 이렇게 찌른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것들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이렇게 던졌는데 얼굴에 잘못 맞아서 홍채가 찢어졌어요. 눈도 다친 적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멍이 얼굴이랑 몸에 항상 멍이 있었어요. 멍자국이 피멍 자국이 항상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가해자 부모님은 몰라요. 왜냐면 집에서 당한 일이라. 걔네들이 되게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성민이가 가출을 했으니까 집에 가기 싫어한다. 혼자 있으니까 우울하다고 자살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보살펴 주겠다. 그러지 거짓말을. 자기 부모님한테는 가출을 했는데 갈 데가 없다더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 며칠 몇 주 정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실제로도 몇 주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렇게? 거의 3일씩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그냥 감금 같은 거예요? 뭐예요? 그 나가면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다 이게 뒤집어 엎으니까. 집에 찾아와서 뒤집어 엎어요? 네.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아침부터 일하러 밤까지 나가셨구나. 일을 하시니까 저한테 올인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동생하고 둘이 있는 상황에서 동생까지 괴롭힐까봐 그게 더 겁이 났던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그 집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 계속 이제 뭐 학교도 가고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등교 같이 했다가 학교도 하고 와가지고 밥은 거의 먹을 때도 있는데 거의 굶었어요. 굶어가면서 안 괴롭힌다고. 주고 밥을 데리고 있으면서 뭐해요 하루 종일?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때린다든지 돈을 갈취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감금이라는 걸 당하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할 때 거기서도 이제 구타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쨌든 분명히 그 집에 어른들이 있었을 거고 그 부모님을 아침이고 저녁에 어쨌든 얼굴을 마주치고 했었을 텐데 그 집 부모님들도 밤까지 일을 하시니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있는 집에서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그때가 가을이었거든요. 3학년 졸업 얼마 안 남았을 때 가을이니까 이제 긴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고름이 터져 있었어요. 진짜? 그거를 학교 선생님께서 발견을 하셨어요. 처치를 못하고 옷이 달라붙어서 그냥 대충 잘라서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게 되고 부모님이 고대기 사건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학폭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네.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좀 무서웠던 게 제가 거짓 6개월 동안 잠을 아예 못 잤어요. 계속 꿈에 자꾸 나오니까 잠을 너무 못 자서 6개월 동안은 계속 멍하게 있는 거예요. 수면제를 계속 사다 모았어요. 아우 세상에. 자고 싶어서. 엄마한테도 맨날 엄마 나 자고 싶은데 잠을 너무 못 자서 죽을 것 같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아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고데기 공포증이 좀 생겨가지고 미용실이나 이제 가면은 머리를 해주잖아요. 고데기를 대는 순간 이제 온몸이. 가해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들겠다 진짜. 무서워서 진짜 죄송한데 고데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친구하자고 다가오는데도 의심을 하게 돼요. 나를 또 이렇게. 어떤 복수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가 요거 사연을 쓰게 된 거거든요. 잘했어. 제가 사연을 쓰고 방송에 나오면 걔네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인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해자가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은 한 적은 없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겠죠? 사과를 하려고는 왔었는데 그때도 그냥 웃고 있었어요. 거긴 어떤 처벌 받았어요? 학폭위가 열렸었으니까 2명 중에 1명은 처벌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명은 처벌이 40시간 봉사 시간에 일주일 정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다른 학교에 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 가해자 중 1명이랑 같은 학교가 된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가해자 중에 한 명. 네. 그래서 그래서 같은 건물에서 마주쳤는데 손이 막 덜덜덜 떨리는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저를 딱 보더니 나 얘 아는 애야 하면서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야 너 무슨 학과냐 이러는데 손이 떨리는데 화가 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도 막 몸을 떨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상황이.
제가 학교 폭력을 처음 당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거든요. 폭력하기 시작하는구나.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될 때까지 이제 학교 폭력을 연달아서 계속 당했어요. 이게 한 무리에서 당한 게 아니고 한 세 무리에 진짜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내 문제인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럴 수 있지. 친구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미안한데 네. 어떤 계기인지는 기억이 나요? 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반에 축구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남자애는 저랑 이제 말도 섞어본 적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짝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축구부 애를 이제 다른 여자애가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좀 약간 일진 같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교과서에 그냥 걔 이름을 조그맣게 쓴 거를 봤나 봐요. 어머. 그 뒤로 시작됐어요. 약간 네가 감히 얘를 좋아해? 감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 남자랑 사귀는 건 아니잖아. 그냥 친구였어요, 둘이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들의 네. 뭐 학폭이라고 그래야 되나 왕따라고 해야 어떤 되나? 식으로 괴롭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약간 모욕감 주고 데리고는 다녀? 데리고는 다녀요. 그럼 모욕감을 어떻게 줘요? 그냥 말할 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얘가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뭘 보는데? 야 이런 거부터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매점 같은 데 가면 무조건 따라오고 그래서 매점을 그 뒤로 한 번도 못 갔어요. 왜? 계속 따라오고 자꾸 뭘 제 돈을 뜯어가려고 하고 좀 그러니까 그 뒤로 매점을 절대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너무 괴롭힘이 나날이 심해지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었어요. 그래, 잘했어. 그래. 학폭위에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경고로 끝났는데 그 뒤로도 멈출 생각이 없어서 한 번 더 신고를 하니까 걔가 강제 전학을 보냈거든요. 그래. 근데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걔만 간다고 문제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제 더 심했어요. 걔 보내고 나서 더 심했어요. 걔 보내고 나니까 더 심해졌어요. 너 때문에 내 친구 보냈다고? 네. 야, 아니 자기가 또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어떤 식으로 또 더 심해졌나요? 이제 아예 그냥 모욕적인 말들을 했죠. 대놓고? 네, 대놓고 얘 지 안 좋아 이러면서 반 친구들한테도 약간 압박을 주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얘 약간 얘랑 밥 먹지 마, 놀지 마라는 식으로 약간 좀 막 무리지어서 했군요, 그냥. 그 친구의 친구들이 네. 그 친구의 친구들도 뭐 저희 반에도 한 명 있고 옆 반에도 있고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쉬는 시간만 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화장실 가도 걔네가 들어오면은 저는 못 나가요. 왜? 무서워서. 혹시 그런 폭력도 있었어요? 폭력도 있었죠. 뺨 때리거나 뺨을 왜 이유 없이 때렸어? 그냥 이유 없이 때려요. 그냥 네 눈빛 마음에 안 들어. 네 안경테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때리기도 하고 물 뿌리기도 하고. 물을 뿌려요? 화장실에 있으면 그냥 물도 그냥 뿌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웃고. 그리고 그때 한창 약간 침을 좀 이상하게 뱉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찍찍 뱉는 거. 찍찍 뱉는 거. 그런 것도 막 뱉고 그랬었어요. 누구한테? 저한테요. 깻잎 씨한테? 네. 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그러면 신고를 안 했어요, 학폭 신고를? 이게 어. 신고를 또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제가 한 번은 그렇게 해서 강제 전학을 했는데. 했잖아요. 야 이쯤 되면 네 문제 아니냐. 어머! 야, 이쯤 되면 네 문제 아니냐. 어머!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때도 아 이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생각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해야지. 애들이 괴롭혀서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다. 했는데 엄마도 저한테 문제를 찾더라고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네가 이상하다? 네가 잘못했겠지. 왜 그러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엄마까지도 이제 나 너무 외로웠겠다. 네, 진짜 외로웠어요. 저 그때.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뒤로 엄마랑 대화 안 했어요. 엄마도 내 편이 아니다라는 네. 생각에 네, 그러고 제가 학교를 이제 안 가면서 그 무리들한테서 좀 벗어났는데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또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초등학교 동창이라든지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저는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친구 하나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해서 네. 내가 헤어졌다고? 네, 근데 저는 그 남자를 봐도 진짜 인사만 서로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네가 꼬셨지 이러면서. 그 뒤로는 진짜 폭력이 정말 심해졌어요. 그럼 학교도 무서워서 학교도 안 가고 네. 학교도 안 가고 또 그나마 동네에 있던 동네 친구들한테 또 따돌림을 당하고 네. 집에서까지도 맞고 그랬거든요. 집에서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야? 뭐라고? 아니 그게 제가 열쇠를 되게 잘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없길래 또 내가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 날은 그냥 학교 안 가고 있으니까 그냥 방에서 TV 보면서 그냥 있었거든요. 혼자. 근데 초인종에 눌러주더니 인터폰을 보니까 걔네 무리가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왜 왔지? 얘네 왜 왔지? 이 생각 들어서 그냥 없는 척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따고 들어오고 갑자기 문을 따고 들어오고 말도 안 돼. 범죄지. 진짜 놀래가지고 방에 후다닥 들어갔더니 그때 저를 보더니 막 머리 쥐어뜯고 집에 들어와서? 네, 집에 그 동네 그 들어와서. 친구들이? 네. 집에 들어와서? 네, 집에 그 동네 그 들어와서. 친구들이? 네. 어머머머. 그리고 막 계속 때리고 그리고 막 계속 때리고 욕하고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물건 뒤집고 가져갔고 다 갖고 갔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범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크게 좀 혼자 경찰서나 이런 데 좀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동네여서 좀 그랬나?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니 친구들한테 막 그랬을 맞고 것 그러면 같아. 어디 뭐 이렇게 후유증에 흉터를 남은 게 혹시 있어요? 아, 제가 한 번은 눈을 주먹으로 맞은 적이 있는데 아. 눈을 주먹으로 맞은 적이 있는데 아, 그때 여기 이쪽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여기 다 새빨개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집을 안 보내줬어요, 걔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티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핏줄이 다 터져서 티가 나니까 여기 멍이 엄청 심하게 들었었거든요. 집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신고할까 봐. 그럼 자기 집에서 그럼 몇 박 며칠 있었어요? 네. 그 집에? 네. 친구 집에? 네. 그러고 이제 이게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눈이 짝짝이가 됐어요. 쌍꺼풀도 짝짝이 됐고 눈 크기 자체가 짝짝이가 됐어요. 아예 어머, 그 어머. 이후로 너무 심하다. 학교 그럼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그럼 아예? 네, 그러고 제가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전학을 갔거든요. 그 때렸던 그 친구들이 다 쫓아오더라고요. 거기까지 쫓아왔다고? 제가 좀 멀리 갔어요. 전학을 가고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잘 지냈거든요. 새로운 친구들이랑. 아, 나도 이제 학교 잘 다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잘 지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 친구 무리 하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 진짜 질 안 좋으니까 어울리지 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저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격렬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거의 무시했구나. 네. 나돌림을 한 거지. 아우 열받아.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검정고시를 썼어요. 아 정말? 도저히 무서워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당연하지. ADHD가 학교폭력으로 가는 이게 어떤 시나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산만하니까 부산에 눈치가 없잖아요. 분위기 파악도 못해요. 그래서 약간 정치적으로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좀 미묘하게 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그냥 멍하니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하루는 길을 가던 중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좀 무서운 언니들이 원래 하루에 한 명씩 불러요. 근데 그날 제가 딱 찍힌 거예요. 근데 야 이렇게 딱 불렀는데 제가 네 언니 이러면서 숙였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사태 파악이 느리니까 나를 왜 부르지? 왜 불렀지? 왜 불렀지? 하는데 제가 조금 눈이 그때 동그랗게 더 동그래가지고 너 어디 눈을 그렇게 동그랗게 뜨고 사람을 쳐다보니?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저를 놀이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더니 500m 페트병에 모래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모래장 나듯이 모래를 넣더니 너 일로 와봐. 그걸로 때렸군요. 네. 어디를? 뭐 다 얼굴 때렸겠지. 이유 없이 맞은 거야? 그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뭐 진짜 제일 심한 거를 말을 하면 이제 노래방에 이제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은 언니들이 노래 이렇게 부르세요. 그럼 저는 이제 무릎 꿇고 있고 그걸 왜 꿇어? 앞에 무릎 꿇고 쪼르란히 있고 세상. 마이크로 돌아가면서 한 대씩 이렇게 때리시고 뭐 배도 이제 바로 이렇게 차시고 뭐 그러면은 이제 눈에 이제 실핏줄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 언니들부터 이제 시작해서 같은 학년, 같은 반 애들도 이제 제가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좀 억울하다.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예. 친한 친구는 없었겠네. 옆에 나를 같이 있는 단짝 친구들은 좀
네, 그냥 무리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억지로 이렇게 막 좀 따라 붙고 오고 걔네들도 저를 멀리하면 그냥 혼자 있고. 얘기할 데가 없었나요? 네, 선생님들한테는 거의 미운털의 대명사여가지고. 왜, 무슨 일이 있었니? ADHD가 합병이 같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강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 책상에 페인트가 두껍게 막 이렇게 여러 번 칠해져 있는 그런 책상인데 페인트가 이렇게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야. 세진 씨가. 다 벗겨야겠는 거야 이거를. 강박이 딱 도져가지고. 아, 그런 걸 못 견디는구나. 조금 벗겨진 거는 나머지를 다 벗겨내야 안정이 되는 네.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막 수업 시간에 막 벗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목살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목살을 딱 올리는데 진짜 정신을 못 차려서 뭐지 이러는데 그 크신 손으로 제 이마를 빡 쳐서 이제 교실 중간쯤 앉아 있었는데 제가 사물함까지 밀려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눈이 좀 크니까 눈에 이제 실핏줄이 이렇게 터져가지고